수도가는 대부분 좌식이죠. 간혹 몸이 불편하거나 효율적인 이유로 입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시간은 이런 입식이 아닌 일반적인 수도가, 좌식 수도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모양으로 수도가를 만들 것인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 수도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떠한 구조로 수도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구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 사진들을 보시면서 우리 집 수도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영감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화강석의 일종인 고흥석 원장 내장으로 만든 수도가입니다. 이것은 부정형 현무암과 타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부정형 현무암 그리고 타일로 마감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역시 부정형 현무암의 바닥은, 그리고 테두리는 시멘트로 마감한 경우죠. 이렇게 전체 타일로 수도가를, 바닥 그리고 턱을 전부 다 타일로 이렇게 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일로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미끄러지면 절대 안 돼요. 미끄러지지 않는 그 타일을 부착해야 두고두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도가 전체적으로 타일을 부착한 건데 사실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보기는 깔끔하고 예쁜데요. 수도가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각형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테두리는 경계석으로 마감을 했고, 바닥은 타일로 이거 시공을 한 경우예요. 네, 이렇게 경계석과 바닥은 일반 시멘트로 이렇게 한 경우, 대부분의 수도가가 아마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보도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수도가를 만든 경우예요. 수도가를 만들 때에는 가급적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하고 있다면 건축 후에 그 남은 자재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 수도가는 제주도에 있는 수도가예요. 제주도는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과 또 디딤석 그리고 경계석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변 그 재료와 잘 어울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수도가 역시도 주변 그 마감재와 주변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사진도 역시 좀 웅장한 느낌은 들지만 주변과 참 잘 어울리게 이렇게 수도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경계석 한쪽을 기와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현무암으로 전체 바닥과 경계 모두 다 현무암으로 만든 그 수도가입니다. 또 같은 사각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진처럼 경계석 부위에 높이 단차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수도가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좀 턱이 낮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높게 하다 보면 의자처럼 앉는 효과가 있어서 참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처럼 굉장히 긴 직사각형이죠. 한쪽은 수도가인데 한쪽은 이렇게 장독대,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참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수도가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참 틈새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데크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수도가를 만들어서 그 작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제 목재 이런 데크 밑부분에 이렇게 또 수도가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공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수도가를 만들 때에도 가급적이면 이 공간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공간에 수도가가 딱 차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집 안에 무슨 맹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에 이 수도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가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죠. 네, 이렇게 사진처럼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대략적인 그러한 공정은 거푸집을 먼저 세우고, 물론 이 공정이 빠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도가 내부를 평탄 작업을 해야 되죠. 흙 같은 경우에는 침하 작용이 커가지고 흙 다짐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깔아주고, 그 다음 비닐을 깔아주고, 비닐을 까는 이유는 몰탈 양생이 잘 되라고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잡석을 채우고, 50mm 이상 잡석을 채우고, 그 다음에 메쉬망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레미탈 미장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미장을 할 때에는 50mm 정도면 잘 깨진다고 해요. 최소 100mm는 두껍게 해줘야 잘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배를 잘 잡고 레미탈 미장을 해서 경계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미장된 것이 양생이 되면 뭐 타일을 부착을 하면 돼요. 주로 이제 타일 압착 시멘트를 사용해서 이게 타일을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 양생이 끝나면 매질을 넣고, 타일을 붙이지 않는 사람은 이 공정이 빠지게 되겠죠. 대부분이 사각형인데 반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수도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형, 정확한 원형은 아니지만 이런 동그란 모양의 수도가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푸집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를 이제 흙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저렇게 동파되지 말라고 보온재로 마감을 한 다음에 몰타를 하고, 그 위에 저렇게 그 강자갈을 깐 다음에 연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수도가를 시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물가 같은 컨셉으로 만든 수도가인데, 시멘트와 이 조약도를 사용해서 만든 수도가입니다. 이쁘게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수도가도 역시 우물을 컨셉으로 해서 만든 그 수도가인데, 깨진 항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물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참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어릴 때 사용했던 물펌프죠. 정말 이걸 보니까 나중에 새로 수도가를 만들면 이것도 하나 한번 놔보고 싶다. 사용이 안 되더라도 장식으로라도 이거 하나 놔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를 이용해서 전체 둥근형 이런 수도가도 있고, 뒤편에는 항아리가 있고, 이렇게 기와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둥글게 수도가를 만든 경우고, 이것도 참 이쁘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동그란 모양의 수도가도 매우 많이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공간 배치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투리 땅 같은 비슷한 공간에 이렇게 수도가를 설치해서 공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수도가가 대부분 물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석재를 주로 이렇게 타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사진처럼 이분은 방부목으로 수도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걸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부동 수전이 사실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거든요. 2년 안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4년 5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이미 부동 수전은 대부분 수도가 내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멘트를 전부 다 깨야 되고, 그리고 이 부동 수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깊이도 1m 이상이에요. 1m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이제는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가 외곽에 이렇게 부동 수전을 설치를 했고, 또 이렇게 파레트로 방부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식이 되면 또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는 굉장히 참 보면서 참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수도가를 리모델링 하시거나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 부동 수전을 꼭 수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파란 막대기, 이게 사실은 부동 수전이에요. 이걸 잘 분해해 놓은 이게 사진인데, 저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그곳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동 수전 열고 닫는 그 밸브죠. 그리고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땅속에 묻혀 있는 곳이에요. 1.2m, 1.5m 파고 내려가면 이제 이게 밸브 역할을 해서 돌리면 물이 나오고, 다시 또 돌리면 닫히고, 이런 구조로 부동 수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몇 개월 후면 겨울입니다. 겨울에 부동 수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동파가 되어요.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 수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겨울철 이 수도 분사기 꼭 탈거해 놓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에 2개나 얼어서 터졌거든요. 제일 약한 부분이 호스하고 연결된, 호스 같은 경우에는 잘 터지지 않는데 이 수도 분사기 이게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터집니다. 이게 꼭 겨울에 탈거해서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그런 부품은 아니지만 잘 분리를 해 놓아야 잘 터지지 않고 잘 관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수도의 그 배수구가 무수관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도를 만들 때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지붕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도에 지붕이 씌워지게 되면 이때에는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이 없이 노출된 그런 수도관은 우수관이고 지붕이 있는 수도는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요. 근데 또 이것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새로 이 수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역시 문의를 하시고 오수관에 할 건지 우수관에 연결할 건지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는 심정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틈새를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에 수도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또 미니 이런 수도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수도가도 참 이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을 건축한 사장님이 수도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한 적도 없고 이미 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집 수도가 잠깐 한번 보실게요. 저희 집 수도가입니다. 경계석은 현무암으로 했고 바닥은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크기는 165cm 가로 세로 전체 정사각형 모양인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좀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김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넓은 수도가가 필요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렇게 넓은 수도가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커서 불편한 건 없지만 약간 좀 많이 크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겨울철 부동수전 관리요령은 이게 부동수전 밸브예요. 먼저 이 부동수전 밑단에 있는 모든 밸브는 다 열어줘야 돼요. 열고 이것도 열어줘야 돼요. 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물이 나오겠죠. 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 부동수전 이걸로 이제 잠그는 거죠. 잠그고 물이 필요할 때는 이걸로 열고 끌 때는 이걸로 끄고 다시 킬 때는 이걸로 켜고 다른 건 손대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부동수전이 동파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수도가에는 첨단 기능을 한번 도입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밸브도 있습니다. 타이머를 걸 수도 있고 스케줄러 기능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때에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그런 스마트한 그런 와이파이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밸브 또 수도가에 설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분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